서울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는 세상, 집값이 하락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글을 쓰고 방송을 하는 송기균입니다. 전편에서는 투기 심리를 시키고 투기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기 비용을 높여야 한다. 투기 비용은 금리와 세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리와 세금은 둘 다 정부의 정책 수단입니다. 금리는 통화정책 수단이고 세금은 조세 재정 정책 수단이에요. 둘 다 직접 정부가 통제할 수 있거나 혹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예요.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금융통화위원이 7명이에요. 그 중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이고요. 또 나머지 3명은 하는 총재,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실질적인 인사권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의지만 있으면 금리 인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부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서울 집값 거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를 읽다 보면 정반대의 논조가 팽배합니다. 뭐 보수 언론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언론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투기꾼 농간 때문에 그렇다. 뭐 아파트 분여의 담합 때문에 그렇다. 혹은 뭐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해서 정부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회 방송에서 인용했던 보수경제지 기사 제목입니다. 집값을 때리고 또 때린다.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엄청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해서 정부 규제를 뚫고 집값이 솟아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대중한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말하는 그 시장의 힘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그 수요와 공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을 보면 얼마 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 30만 호 공급 발표했죠. 그 30만 호 계획 그리고 실행도 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문제인데 당초 9.13 조치 때는 강남 대체지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강남 집값 잡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뚜껑 열고 보니까 강남은 쏙 빠지고 M1, 뭐 일산, 부천, 남양주 이미 공급 넘치는 곳에 또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한 안에 들어있는 정부 의지는 강남 집값 잡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거죠. 수요를 보죠. 서울 집값 폭등시킨 것이 투기 수요였어요. 투기 수요 잡으려면 금리와 세금을 크게 인상을 해서 투기 비용 높이면 투기 매물 나오고 투기는 종료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말이에요. 결국 정부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서울 집값이 대폭락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은 서울 집값 선행지수라 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남 일반 아파트 거쳐서 강북까지 상승세 확산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금리, 세금, 공급이 집값 상승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변해야만 대폭락이든 소폭락이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결정하는 데는 바로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변해야 급락이 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대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정부 정책에 이런 변화가 올 거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정책, 그 내부 여건이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면 투기 거품 안 꺼진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죠. 집값 하락을 간절히 원한다면 정부 정책이 그렇게 바뀌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그런데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이 서민, 청년들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습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집이 한 채 또는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요. 집값 하락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집값 상승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이 힘, 권력 불평등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집값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라고 하죠. 그렇듯이 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 정책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개그맨 김재동 씨가 했던 연설이 생각납니다. 몇 년 전에 상주 사드 반대 시위 현장에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이 갖고 있다. 그 권력을 일시적으로 유임한 곳이 정부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이 나서서 그 현실을 바꾸도록 행동해야죠. 2014년 여름부터 서울 집값이 꿈틀꿈틀 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기다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집값 하락시킬 정책을 쓸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권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안 썼습니다. 집값이 폭등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장 의민이 투기꾼 탓이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편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작용하는 정부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